이렇게 앉아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덕입니다. 오늘 제 8강제인데 그동안 여러분들은 우리의 존재 이유서부터 그 다음에 우리 일이 갖는 의미, 기타 직업이 갖는 의미 등등 여러 가지 그 강의를 들었습니다. 죽음에 관한 얘기도 듣고 따라서 삶과 죽음을 아우르는 이 스펙트럼 속에서 과연 앞으로의 우리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산막스쿨, 그 다음에 터득골 산막스쿨이 추구하는 이번 강좌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만의 인생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할 텐데요. 뭐 특별히 제가 따로 준비한 것은 없습니다. 저도 이제 강의를 많이 해봤습니다. 뭐 세바시 516회 스피커도 하고 그 다음에 또 KBS의 아침마당 목요 특강에도 나가보고 여러 가지 강연을 많이 했지만은 제가 가장 선호하고 또 가장 효율적이고 감동적인 강의는 이렇게 눈빛을 서로 교환하고 숨소리를 교환하는 이런 어떤 강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터득골 산막스쿨에 오신 것을 정말로 환영을 드리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태어난 때가 6.25 동란 때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머리가 새까맣잖아요. 금년도 그러니까 우리 나이 뭐 요즘은 이제 우리 나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73세 이렇게 지금 됩니다. 학번으로 하면 69학번이니까 1969년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하고 그렇게 했죠. 아주 어려운 그 생활을 했습니다. 가난한 경상북도 안동이라는 그런 아주 보수적인 그 동네에서 내세울 것이라고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선비의 자손으로 태어났고 정말 어려운 환경을 보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홀어머니가 되셔가지고 일찍이 저를 삭바느질을 하면서 키우셨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나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서울대학교 농가대학을 들어가고 그 이후에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제가 MBA를 하고 그게 1991년도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거를 좀 알기 위해서 1993년도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그 AMP, Advanced Management Program 최고 경영자 과정 거기 가서 공부도 하고 또 동국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도 지금 받고 나름대로는 공부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썼죠. 일찍이 출세라는 걸 했습니다. 내가 첫 직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촌진흥청, 그 다음에 농림수산부 공무원으로 시작했거든요. 공무원 봉급이 너무 적고 그것도 큰 적게 되죠. 왜냐하면 오로지 집안의 장손으로서 유일한 장손으로서 대학을 졸업하면 바로 취직을 해서 집안을 부양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저는 보충력 그러니까 군대를 지금 면제받는 그건 왜냐하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외아들이기 때문에 부선망 독자의 취급을 받아서 2대 독자 취급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충력 이 판정을 받고 그리고 이제 농림부에 이제 근무를 하면서 있다가 집안을 부양해야 되는데 공무원 봉급으로서는 도저히 이것이 감당이 안 되고 해서 그때 1976년도에 중동 건설 붐이 붑니다. 제가 이제 농업 토목을 전공했기 때문에 중동 건설 붐이 불어서 그 당시에 초설건이라는 회사에 제가 스카웃을 당합니다. 그때 당시에 공무원 봉급의 2배를 갖다 주더라고요.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 35살에 제가 사장이 됩니다. 상장회사의 대표이사가 됩니다. 그때부터 2011년도 휴넷의 회장을 그만두기까지 약 48년 동안의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35년을 CEO로서 살았죠. 자, 그러고 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뭘 하고 살 것인가? 어떻게 나만의 인생을 지금부터 꾸려갈 것인가? 그렇게 해서 제가 이 터득골 산막스쿨의 이사장 또는 교장으로서 이렇게 우리 인생 학교를 같이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앞으로의 여생을 갖다 어떻게 하면 나만의 삶, 나다운 삶을 살아가겠냐 이걸 이제 연구하는 그 결심을 하고 오늘에 이르게 됐죠. 뭐 그동안 정말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도 기억나는 것은 제가 사실은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삶입니다. 사장으로 35년을 했으면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나만의 삶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가 지금
경영하는 그 회사, 또 직장, 동료, 막 이런 어떤 것을 위해서 나를 모두 죽여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나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옛날 제가 사장이라는 직책으로 있을 때 너무나 뭐 참 바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의 존재, 나다운 어떤 그 존재라는 것이 없었죠. 그러나 지금은 좀 상황이 지금 많이 다릅니다. 나만의 삶을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충만하죠. 나만의 인생, 나만의 삶이라는 그 정의를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결국은 나만의 삶이라는 것은 나답게 산다는 얘기인데, 나라는 것은 누굴까? 이 세상에 정말로 많은 내가 존재한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렇듯 내 속에는 내가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밥 달라고 버티는 나, 무엇이든지 가지고 싶은 욕망을 가진 나, 그런 내가 있는 반면에 나는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나, 정말로 공헌하는 삶으로서 정말 보람있게 살고자 하는 나, 자리이탈 정신을 갖다가 생각하는 나, 여러 그 종류의 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내가 진정한 나일까요? 저는 이 모든 나의 모습이 전부 다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되고 싶은 나, 그런 나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옛날에 제가 참 못난 짓을 할 때 제 아주 친한 친구,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같은 동기니까 어저께 나한테 전화했더라고요. 김시용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못난 짓을 할 때 그래요. 야, 대우가 앞에 큰 대자가 아깝다. 이거 대우기 짓 아니다. 이건 소우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대우기도 있고 소우기도 있고 또 그 중간에서 그런 대우기와 소우기를 조율하는 중우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나지만은 그래도 내가 되고 싶은 나, 이것은 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는 자유롭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고, 나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신의 가치관과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나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삶의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고 그걸 찾아가는 그런 여정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또 나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와 목표에 부합되는 일을 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나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자아를 갖다가 인식해야 돼. 내가 누군지를 갖다가 인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나의 갈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의미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삶의 의미를 생각하고 행복과 만족을 갖다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갈 것인가? 지금부터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가끔 우리가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순간이 있습니다. 의미 있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냥 무심코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저 별빛은 어디에서 왔을까? 여러분 다 그거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주의 시온이 지금의 과학 문명이 말하기를 138억 년 전에 점 하나로부터 시작된 빅뱅으로부터 출발했다고. 지구의 역사가 45억 년밖에는 지금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람과 같은 유인은 그런 현생 인류가 지금 존재한 것은 채 100만 년이 지금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35억 년 동안 달려온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30만 km/s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 빛이 1시간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35억 년 동안을 돌려본 거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보는 별빛은 35억 년 전에 그 빛이 발사한 별을 지금 빛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별이 지금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우리 모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은 정말로 진짜 찰나에 지금 불과한 사람 아닙니까?
이 지구의 티끌보다도, 이 우주의 티끌보다도 이 못한 존재가, 그러나 굉장히 위대한 존재입니다. 우리 다 인정합니다. 왜 그런 인간이 위대한가? 이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 이 정신 속에는 이러한 우주를 100개도 더 넘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갖고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위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런 위대한 인간이 그냥 대충 가서 한 7, 80년 살다가 그냥 돌아봐라, 이렇게 던져졌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언가가 있을까만. 무언가가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저는 이것을 소명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세상에, 물론 우리 자유의지로 이 세상에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태어났고, 태어난 이상 우리가 이 세상에 나타난 존재, 그 존재의 이유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조직이든 사람이든 존재의 이유가 확실치 않으면 망설이게 되고 부끄러워지고 그렇게 지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리 존재의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이것을 찾아가는 길고도 험한 여정이 바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살까? 이런 의문들을 우리 많이 가지지 않습니까? 제가 70년 동안 계속 그걸 깊이 생각을 해봐도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 것은 행복하기 위함이다. 삶의 목적의 행복 이외의 목적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존재의 이유를 갖다 소명하는 이유도, 이타의 삶을 사는 이유도 전부 다 궁극적으로는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그 행복의 주체는 누굽니까? 타인이 아는 바로 나 자신이 행복의 주체입니다. 행복해져야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나다운 삶의 요체는 바로 나 자신이고, 나 자신의 요체는 기본적으로 행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만의 삶, 나답게 사는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남을 위한 그런 이타적인 어떤 삶도 있고, 봉사도 있고, 헌신도 있고, 그 다음에 배우는 어떤 삶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그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전부 다 종합해 보면 그 자체도 행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결국은 제가 35년 동안의 그 CEO 생활을 해도 결코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왜 행복하지 않았냐? 그것이 나만의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결론에 도착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나만의 삶, 나만의 인생을 위한 여러 가지 전제 조건과 우리가 이 명제들을 갖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께 드리는 얘기는 저는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러므로 나름 행복하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결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많은 생각들을 하셨겠죠. 제가 볼 때는 자기 자신을 잘 인식할 수 있고 그것이 자신을 행복으로 이루는 길에 이루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떨 경우에 제가 가장 행복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면 여러분들의 가슴이 뛰고 그 생각만 해도 눈이 반짝이는 이런 삶이 되겠는가. 그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좋아하는 일이라고 반드시 사회적으로 어떤 해악을 끼치거나 그러면 안 되죠. 사회적으로도 공헌할 수 있고 기여할 수 있고 그것이 또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면은 너무나 좋은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그걸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 닥친다는 말 아십니까? 저는 그랬어요. 한참 잘 나가던 그 사장을 할 때는 계속 잘 나가겠지. 그러나 그렇게 계속 잘 나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단언코 말씀드리건데. 저는 35살의 사장이 돼서 마지막 직장이 극동건설입니다. 극동건설의 사장을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IMF 때 회사가 부도가 나고 법정관리에 들어가니까 사장이던 저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는 그런 아픔을 겪었죠. 그 당시 나이가 47살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바로 어저께까지는 나 이런 사람이야. 명함을 건네면은 대한민국은 명함회사이니까 사람들이 아유 그렇습니까? 이럽니다. 다음 날부터는 내가 나로 수식할 수 있는 자연인 군대 위에는 나로 수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무 나의 직책이 지금 없는 거예요. 너무나 황당합니다. 지금 같으면 그걸 갖다 수용해요. 나는 나이기 때문에. 나다운 삶을 살기 때문에 that's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로 충격이고 밖에 어디 나가서 내가 드릴 명함이 없다는 것. 그렇다고 자연인 권대금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 않은 것.
공자님이 그렇습니다. 군자에 여러 가지 낙이 있습니다. 하기 시습지의 낙도 있고 유붕이 자원방래하니 불역과 이런 것도 있고 그러나 가장 큰 어떤 그 즐거움은 지금 군자의 낙은 뭐냐 하면은 인부지 이불원 불역분자화 사람들이 the people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가 나지 않으면 그것이 진정한 군자다. 이 경지인데 저는 70에 넘는 이 순간까지도 아직 그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 다 그러겠죠? 그러니 나이 47살에 그런 걸 또 그래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다고 어디 취직을 하려니까 취직이 됩니까? 47살짜리 망한 회사 사장을 데려갈 회사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아, 그래? 그럼 내가 회사를 하나 만들면 되잖아. 그래서 2000년도 정말로 그 디지털 열풍이 막 부는 그 순간에 콘솔라넷닷컴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단 한 통의 전화로 이틀 만에 자본금 12억을 제가 모았습니다. 우리 그 당시에 저를 믿고 투자하신 주주분들은 이름만 내면 다 하실 분들입니다. 그때 어린 생각에 우리 주주들이 훌륭하면 나중에 내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겠구나 해서 저와 같은 조건으로 이제 투자를 했는데 그때 느낀 거 결국은 망했습니다. 쫄다닥 망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퇴직금이고 뭐고 저도 이제 거기다 투자를 다 했는데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디지털의 힘으로 깨끗한 건설을 하겠다는 열망은 너무 빨랐던 겁니다. 아마 지금쯤 시작했으면 이게 성공했을 건데 그게 벌써 20년 전에 그 생각을 했으니까 망할 도리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한 걸음 먼저 가는 사람, 이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두 걸음 먼저 가는 사람은 망할 확률이 99%입니다. 쫄다닥 망했고, 그래서 그 회사를 다른 회사에 이제 어쨌든 M&A 시켜서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말 진짜 인생이 너무나 가엾고 내 자신이 정말 불쌍하고 참 못 믿었고 믿고 이래요. 그렇게 해서 제가 결심을 합니다. 나는 이제 세상에 다시 나오기 싫다. 그래서 들어온 것이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바로 삼막입니다. 삼막은 제가 25년 전에 저 뒤에 우리 집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집사람이 우리 어떤 기공운동을 하다가 산속에 우리가 좋은 터를 잡으면 좋겠다 해서 그 당시에는 좀 바쁘니까 몰랐죠. 그렇게 잡은 터입니다. 거기에 와서 제가 3년 동안 혼자 있습니다. 집사람은 현직 교사니까 같이 올 수 없죠. 주말에만 겨우 올 수 있죠. 그 산속에서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매일 밤 생각이죠. 그때 제가 이 생각들을 담은 그걸 글로 쓴 것이 책을 제가 6권을 냈거든요. 제일 첫 번째 책은 제가 건설 현장에 외국에서 있다 보니까 너무나 우리 건설 엔지니어들이 계약 조건을 모르고 영어를 모르고 하다 보니까 노다지 당해요. 일은 열심히 했는데 돈을 못 받아.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서 직접 진두지휘를 하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쓴 책이 개방시대의 국제건설 계약이라는 573쪽짜리 아주 방대한 책입니다. 지금도 그것은 해외 건설 하시는 분들의 바이블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가 6권 책을 썼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두 번째 책은 2011년도 남자의 자격 청춘 합창단 프로그램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삶이란 지평선은 끝이 보이는 듯해도 가까이 가면 갈수록 끝이 없이 이어지고 부활의 김태원 씨가 지휘를 했던 사실은 그 전이 내가 이제 왜 청춘합창단을 이야기하냐면 청춘합창단에 제가 응모한 이후로 권대웅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TV를 보다 보니까 박할린 씨가 지휘하던 여러분 아마 그거 기억할 거예요. 박할린 씨가 기억하던 그 합창단이 있습니다. 그게 뭐 하여튼 탤런트 뭐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남자적인 멤버들이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건데 그때 했던 그 프로그램이 그 넬라 판타지예요. 넬라 판타지아요 vedo un mondo giusto tutti vivono in pace non sta
io sono da di me, che sono sempre libere, bella di nuvole che volano.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거를 듣고 있는데, 감동입니다, 감동. 나도 저런 합창단에서 노래 한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바라면 이루어지는가? 어느 날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네이버에 떴어요. 청춘 합창단을 KBS 남자 자객이 모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 정말로 날고 기는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실 텐데, 나 같은 사람이 영화면이나 내보려면. 그러고 응모 요강을 그래도 한번 보자 봤더니, 나이 52세 이상만 출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내가 나가야지 하고 이제 바로 인터넷으로서 응모를 했죠. 그런데 걱정이 됩니다. 왜 걱정이 되는 줄 아십니까? 현직 사장이에요. 아코 엠바스더 코리아 호텔 매니지먼트의 사장이에요. 현직 사장이. 제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 열심히 하라고 돈 많이 주고 좋은 차 주고 좋은 비서 주고 이랬는데 어디 저 예능 방송에 나가가지고 일은 안 하고 그렇게 곱게 보일 리가 없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모든 답이 보입니다. 내가 우리 회장의 입장에 대해봐도 이해가 안 돼요. 일은 열심히 하지. 그 시간이 있으면. 그런데도 저는 꼭 하고 싶었어요. 내가 평생 그 당시에 내가 61세인가 2세인가 그 정도 됐었는데, 평생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한다면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내 인생은 뭐냐, 이거예요. 그럼 내가 나중에 80 넘어서 이걸 할까? 80 넘어서 누가 불러주기나 합니까? 그러니까 정신이 팍 나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가 할까 말까 망설이던 그 순간은, 이건 해야 돼. 하려면 돌파해야 돼. 이렇게 지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를 설득합니다. 우리 회사 주주는 둘입니다. 프랑스의 아콜 그룹. 아콜 하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노보텔, 폴맨, 이비스, 멀큐어, 페어몬트, 소피텔 이런 브랜드를 갖고 있는 세계적인 호텔 그룹이고, 그 호텔 그룹이 우리 한국의 토종 호텔 그룹인 엠바스더 호텔 그룹과 합작해서 만든 회사의 한국 대표를 제가 하고 있었거든요. 그 주주가 두 분입니다. 프랑스 애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프랑스 애들 Mr. Gon, what's the problem? Go!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자유분방, 네가 일 열심히 하고 하는데 뭐 그게 뭔 문제냐, 가. 그런데 한국 정서는 안 그렇잖아요. 제가 35년 동안 남회사 CEO를 하면서 그거 너무나 잘 아는 거다. 눈치만 딱 봐도 이게 가라는 뜻인지 안 가라는 뜻 잘 알죠. 그런데도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 당시 심정은 만약 회사에서 허락 안 하면 사표 내고 내가 가서 이거 하고 그러고 다시 취직을 할 이런 생각까지 했었죠. 그래서 어느 날 엠바스더 호텔 회장님하고 술자리가 있었어요. 폭탄주를 한 7잔 마시고 다들 기분이 좋았는데 이 얘기했습니다. 저 회장님 텔레비에 나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왜 텔레비요?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나 이거 진짜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눈치가 딱 보면은 저게 정말로 진짜 원해서 가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마지못해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말은 그렇게 해도 하지 말라는 것이 이게 다 알잖아요. 근데 흑해하고 그러시더라고. 사장님 노래 잘하시는데 하세요. 그래서 제가 넥타이 메고 오디션 가가지고 여러 가지 이경규 씨하고 이런 사람들이 인터뷰를 지금 합니다. 오디션을 지금 보는데 여기 왜 나오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한다는 것이 나다운 나만의 삶을 찾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는 그 전현무, 이제 깐족거리잖아. 전현무 씨가 그 사장이면 자기다운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이래요. 그래서 내가 대답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나다운 삶이 없습니다. 이건 남의 삶을 사는 것이지 결코 나의 삶이 아니고 나는 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디션 통과해가지고 합창단을 했습니다. 지금 12년이 경과된 바로 오늘, 바로 그저께 우리는 전국 골든 에이지 합창대회에 나가서 최우수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로부터 방송이 끝나면 보통 합창단 했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저는 그러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다운 삶을 사는데 쓰고 말하고 노래하는 삶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행복의 키워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합창단원, 그때 단원들을 같이 얘기를 해서 합창단을 갖다가 다시 만들었죠.
그로부터 지금 12년이 경과되는 동안 우리는 어떤 일을 했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조직을 리더하다 보면은 보통 나를 따르라고 하기 쉬워요. 근데 가장 이게 실수하는 것이 리더가 나를 따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도 깨닫는 것이 회사의 가치를 갖다 따라라. 나도 따를 테니까 같이 가자. 이거죠. 그 청춘합창단은 오래 가기를 바랐습니다. 사람은 연식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없어지죠. 그러나 우리 청춘합창단 그 정신은 정말 제가 없어지더라도 계속 가기를 바랐죠. 그러기 위해서는 비전을 갖다 세우고 코어 밸류를 갖다 만들어야 되고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만들고 이거 다 한 겁니다. 경영에서 배운 것들이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준 미션이 유엔에 갑시다였습니다. 2015년대. 아니 세상에 이름도 없는 노년 합창단이 유엔에 가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나 자신도 사실 믿기지가 않았지만 난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합창단의 아이덴티티가 확립이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뻗어갈 수 있다. 결국은 갔습니다, 여러분. 만난을 극복하고 갔습니다. 그 과정이 KBS의 아침마당, 거기에 보면은 김삼순 뉴욕에 가더라는 그 프로그램으로 아침마당에, 여러분 KBS 아침마당 알죠? 거기서 6일 동안 방영이 됐었죠. 그 이후에 우리는 오스트리아 그라츠를 갔고,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 조금 아까 봤던 영상이 우즈베키스탄 갈 때 아리랑 TV가 다큐로 만들었던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 왜 갔느냐? 거기 계신 우리 동포들에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러분들을 잊지 않았다. 이거 지금 메시지 전하러 갔고, 그때 나중에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마지막에 아리랑을 부르는데 모두를 눈물을 흘리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합창단이 갈 길이라고 생각해요. 세계에서 가장 노래 잘하는 합창단을 만들어서, 시니 합창단을 만들어서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대한민국의 그 저력을 갖다 얘기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단순하게 배 팔고 자동차 팔고 휴대폰 팔아서 갑자기 졸부의 나라가 된 그런 나라가 아니고 반만년 유구한 역사적 그런 유산을 갖고 있는 당당한 문화민족이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청춘합창단 해보니까 좋아요. 전국 방방곡곡에 청춘합창단을 만들겠다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릇을 키워야 된다 하는 생각을 했죠. 울림이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울림통이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엔에 가고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가고 이런 어떤 내년에는 뉴질랜드에서 하는 세계 합창대 우승을 목표로 출전합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6.25 때 우리를 도왔던 참전 16개국 순회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고 저희 행복과 관여되는 일입니다. 많이 씁니다. 전 페이스북을 한 10년 전부터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많이 쓰다 보니까 매일 아침에 과거의 오늘을 보면은 엄청난 컨텐츠가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1년 전에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2년 전에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지금 많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 쓰고 말하고 노래할 때 내 가슴이 뛰고 내 눈이 반짝거리고 그것이 행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좋아하는 그 선호하는 그 분야가 있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갖다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가만히 눈 감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일, 생각만 해도 눈이 반짝이는 일,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그것이 경제적으로 수입도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보람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될 여러분들의 직업이고 또 일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일과 삶은 구분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통 우리가 구분하다 보니까 워크라이프 밸런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워크라이프 밸런스 없습니다. 워크라이프 인티그레이션이라는 그 워딩을 구글에서 처음 시작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삶 속에 일이 있고 일 속에 삶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쓰고 말하고 노래하는 삶은 일은 언제 하느냐. 제가 직장에 있으면서도 페이스북에 이렇게 쓰니까 동료들이 때로는 진짜 진지하게 그러면 저 사장님 일은 언제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저의 일은 쓰고 말하고 노래하는 이 중간중간에 있고 그 위와 아래에 있고 앞과 뒤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앞으로 우리 경영자들 또는 여러분들께서도 일과 삶을 구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일입니까? 삶입니까? 구분 못 합니다. 구분 안 되는 것을 구분하려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고 그런 거죠. 행복하지가 않아요. 구분하지 마십시오. 그냥 삶과 일이 그냥 이렇게 섞여서 그냥 let it go. 이런 식으로 지금 가는 것이죠. 제가 저희 삶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삶의 그 가장 큰 축은 쓰고 말하고 노래하는 삶을 가장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것이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은 제가 제 친구 고등학교 동창들 3명하고 사장의 미안해라는 TV 방송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재작년쯤 됐을 거예요. 저는 어쨌든 민간회사에서 35년 동안 CEO를 했고 조한익 전 한전 사장. 그 친구는 공직에서 어쨌든 한 30년 이상의 CEO를 했고 이강호 그룹패스 코리아 이런 다국적 기업에서 한 3년을 했어요. 사장 경력을 전부 다 합치면 10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장 경력 100년을 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길길거리고 우리 잘했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단 말이지. 뭔가 우리를 따라오는 후배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얘기를 좀 해주자. 해서 사장의 미안해 TV를 한 3개월을 운영을 했죠. 근데 3개월 하다 보니까 소재도 별로 이제 남아있는 게 없고 또 세 사람이 같이 시간 내서 만날 수도 없어. 그래서 그러면 일단 시즌 1을 이제 끝내고 그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프로덕션, 그러니까 이기현 사장이 하는 인간극장 전에 PD였습니다. 그 친구가 하는 프로덕션에서 와서 대본도 주고 그 다음에 또 영상도 찍고 우리 그냥 말만 하면 돼. 내가 혼자 하려니까 제가 그걸 갖다가 할 재간이 없어요. 그치?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하고 싶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우리 여비서한테 일단은 앱을 하나 깔아줘. 그래서 인샷이라는 앱을 하나 깔고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3년 6개월이 경과된 지금 남이 보거나 말거나 전체 지금 2,600개의 콘텐츠가 올라가 있습니다. 기네스북감입니다, 이거. 짧지도 않아요. 오늘 이 강의도 제가 편집해서 올릴 건데 그걸 할 때 저는 몰입합니다. 저는 행복의 메커니즘이 결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현실을 잊어버릴 수는 없어요. 현실이 바뀌지는 않아요. 다만 그 현실을 인식하는 우리의 의식,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슬프고 기분 나쁘고 이런 일은. 무엇으로 있느냐? 몰입으로 있습니다. 몰입으로. 아까 제가 잔디 깎는 걸 아마 보셨을 텐데요. 잔디 깎을 때 사람이 몰입이 됩니다. 풀 깎을 때 몰입이 됩니다. 풀이 나를 깎는지 내가 풀을 깎는지 모를 지경이 됩니다. 여러분. 그때 모든 것을 잊고 집중을 할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이 많죠?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근심 걱정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보면 근심이 태산 같습니다. 만석군은 10,000가지 근심이 있고 천석군은 1,000가지 근심이 있는 거예요. 저분은 근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우리와 똑같은 그런 근심 걱정을 갖고 있지만 다만 그것을 어떻게 소화하냐는 것은 그 사람의 경력이고 그 사람의 경륜이요 그 사람의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한시도 남의 삶을 삽니까? 우리 자신의 삶을 살기도 굉장히 지금 바쁜 적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얽혀있는 여러 가지 인연의 고리 이런 것들 갖다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최소한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은 해야 됩니다. 만약에 현직에 계셔서 지금의 일이 나를 갖다 윽박지르고 나를 속박하기 때문에 나도 삶을 못 산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세컨드 라이프가 왜 있습니까? 나의 여생에는 이렇게 살겠다는 것을 여러분들 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결심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굳은 결심. 그 굳은 결심만이 여러분들을 여러분답게 여러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중요한 그 요인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당신은 늘고 행복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매일 행복합니까? 어떤 때는 아이고 내가 모든 걸 다 전부 다 놓고 그냥 잊어버리고 싶다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 어떤 때는 기분 좋아가지고 이 기분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 사람은 굉장히 행복해 보인다. 무슨 걱정이 있을까? 저런 삶이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이런 명제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고
내가 누군가부터 시작해서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할까? 이거 생각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헤쳐나가시면은 틀림없는 여러분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산막스쿨에서 그렇게 인생을 갖다가 제3의 인생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작년에 저도 이제 명사들을 초대하고 이렇게 해서 다른 적 없습니다. 다 훌륭하게 자기 나름대로 삶을 살고 계신 분인데 여러분들이 그렇지만은 이 강좌를 통해서 아니면 옛날 말씀드리던 산막스쿨의 그 어떤 강좌를 통해서 돌아가실 때쯤 되면은 내가 여태까지도 잘 살았지만은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 하나만 하고 가면 좋은 학교입니다. 터득골 산막스쿨은 그런 곳입니다. 이따가 제 강의가 끝나고 마부선 대표께서 또 다시 이제 랩업을 지금 하시겠지만은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것은 이 8강을 우리가 다 듣고 여러분들께서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겠다고. 그리고 직진입니다. 그로부터. 옆도 돌아지 말고 그 길을 향해서 가십시오. 그렇게 가도 자연히 옆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명연설을 했어요. 그때 그 사람은 췌장암에 걸려서 자기가 죽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러면서 그때 얘기한 얘기를 제가 잠깐 요약하겠습니다. Remembering that I shall be dead soon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help me make big choices in life. Because almost everything, all external expectation, all pride, all embarrassment for the failure just fall away in the face of death, leaving what is truly important in life. Remembering that I am going to die is the best way to avoid the trap of thinking that I have something to lose. Because we are all naked. There is no reason not to follow your heart. 자, 간단히 여러분 다 알아들으셨겠지만은 내가 항상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갖다가 기억하는 것이었다 이거죠. 인생의 큰 결심을 할 때 어떻게 가야 될 것이라는 건 내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 다 모두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죠.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나 예외가 없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 회사의 결정이든 인생의 결정을 할 때 그걸 갖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모든 어떤 외부적인 어떤 그 기대감이라든지 자존심이라든지 그다음에 심지어는 실패할지 모르는 이 두려움조차도 이 죽음이라는 명제 앞에서는 정말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명제를 남긴 채 사라져갈 뿐이다 이거죠. 내가 죽는다는 걸 기억하는 것은 내가 인생에서 나는 뭐 인생에 뭐 좀 남기고 갈 게 많아. 내가 잃을 것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 그걸 갖다가 탈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겁니다. 자, 삶과 죽음이 이럴진데 There is no reason not to follow your heart. 여러분들 심장, 여러분들 가슴이 뛰게 하는 그 말을 안 따를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당장 이런 겁니다. 자유롭게 했습니다. 어떤 그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이것이 제 스타일입니다 사실. 네, 새로 만들어.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 노래도 항상 곁들이죠. 노래 하나 할까요? 예, 뭐 제 인생송이라고 그러고 더군다나 이제 오늘 제목이 나다운 삶이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이 효율적인 저거는 My Way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항상 우리는 그 이상을 향합니다. 아까 제가 노래를 불렀던 넬라 판타지아도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로 지금은 이렇게 혼탁한 우리가 사회에 살지만은 나의 자손들, 나의 아들, 딸들은 결코 이런 세상에서 살고 하고 싶지가 않다. 저 피 안에는 저 행복한 나라로 우리가 보내주고 싶다는 그런 이상을 지금 담은 노래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나라라는 노래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는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아름다운 나라 거기가 어디지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거기
우리 손잡고 길을 찾다가 번번이 길을 잃고 돌아서던 거기 눈 감으면 불쑥 한 발자국 앞에 다가서는 거기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나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모두는 우리의 행복, 이 아름다운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나라 바로 잡힐 듯해서 둘이 손잡고 갑니다. 그러나 바로 도달하면 번번이 그 길목에서 아름다운 나라를 못 찾고 다시 돌아서는 우리지만은 그래도 끊임없이 아름다운 나라를 찾아가는 이 여정. 이것이 저는 나답게 살아가는 나만의 인생, 이런 삶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강의, 그 다음에 전체적인 8강 여러분들 듣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대단히 감사하고,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나만의 삶을 지금부터 개척하고 이런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그러한 오늘 마지막 강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